안녕하십니까. FP클라우드 대표 강사 이혜용입니다. 오늘은 사례별 프로세스 텔링 8번째 시간이죠. 30대 위혼 여성의 보험을 리모델링한 사례를 직접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3차시 정도를 보장성 보험에 대한 리모델링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프로세스 텔링, 즉 보장성 보험도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과정을 통하시게 되면 실제 고객의 보험 리모델링 사례를 공유하는 거죠. 그럼 제가 실제로 이 고객을 상담을 했을까요? 상담했죠. 그럼 계약했을까요? 계약했죠. 계약했으니까 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증권을 토대로 해서 한 보장 분석 프로세스를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PPT 화면이나 이런 걸로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실제로 고객이 증권을 받아서 그 강사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지를 실질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을 입수하고 난 다음에 부족한 보장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영업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보험 증권을 들여다봤을 때 완벽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객들한테 추가적으로 보장성 보험을 추가 업셀링을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증권을 일단은 입수하고 나면은 추가 계약, 그러니까 추가 보장에 대해서 고객한테 설명드리는 거는 굉장히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대 효과는요, 증권 분석을 잘하면 추가적인 계약 발굴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걸 통해서 재무 상담으로 연결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말씀드리게 되는 고객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실제로 상담한 사례고요. 재무 상담으로도 실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만났지만 8월 달에 재무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죠. 자, 그거는 나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존 보험 계약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5개 정도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다양합니다. KB손해, 신한생명, 교보생명 2건이나 있네요. 그죠? 삼성화재. 잘 보시면은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보장 분석 프로그램이 다들 대동소이하겠지만 최근에 가입한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보험을 가입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히스토리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 23만 5천 원 정도 되고요. 지금까지 2,794만 원 정도 납입했고, 향후 납입해야 될 보험료 2,8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납입이 끝나게 되면 5,600만 원 정도의 보험 금융자산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장 분석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사무실에서 앉아서 이제 집중해서 하셔야 될 텐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어떤 순서대로 하는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난 다음에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는 게 사실은 보험 회사가 아니고 가입한 상품입니다. 상품의 이름을 제일 먼저 봅니다. 그래서 무슨 종신보험이다, 무슨 연금보험이다, 무슨 건강보험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보고 난 다음에, 이거는 그러면 상품을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이건 사망보험 쪽이구나, 이건 건강보험 쪽이구나, 이건 저축성 보험이니까 이건 나중에 분석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밀어놓고요. 그 다음에 계약을 한 날짜가 언제인지, 2000년 이전인지, 2000년 후인지, 2010년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서 보장이 변경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2005년, 6년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암이 일반암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할 때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은 계약 일자를 보면서 같이 생각을 하고요. 계약 일자를 보면은 이제 가입한 연령, 가입했던 연령. 미성년자 가입했다고 하면 실제로 계약자 자체가 부모님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내가 상담하고 있는 이 고객이 성인이라 하더라도 계약자가 변경이 안 돼 있으면은 리모델링 할 때 애로사항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살펴보는 거고요. 현재 연령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건강보험이나 실손의료비 같은 것들이 제한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연령이 정확하게 몇 년도 생이시고 나이가 몇 살인지 확인해 보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계약 관계자, 그래서 계약자 자체가 부모님인지 아닌지 본인인지 이런 것까지 같이 확인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계약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은 계약자거든요. 계약 변경이라든지 이체사항 변경, 그리고 보험을 줄인다든가 특약을 삭제한다든가 이런 모든 권리가 계약자한테 있기 때문에 계약 관계자를 통해서 실제로 내가 지금 상담하고 있는 이분이 실제로 변경을 할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 상담이 끝났을 때
계약 관계자가 다르다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다면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도 메모를 해서 전달해 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자, 6번 보험기간입니다. 최근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것들이죠. 100세까지 산다고 하니까 보험이 내가 10년 전 이전에 가입한 보험들은 70세, 80세이기 때문에 보험기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십니다. 납입기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는 앞으로 납입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적극적으로 고객분한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죠. 왜?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잘못 가입된 아니면 비효율적으로 가입된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빨리 전환을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려야 될 거고, 납입기간이 사실 얼마 안 남았다면 보험료 내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유지시키는 방법도 일단 고객들한테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에 따라서 컨설팅 포인트가 좀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보장금액은 충분한지 9번 항목이 있습니다. 그죠? 보장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면 보장금액을 조금 더 충전을 해야 됩니다. 보완을 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내일 당장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게 바로 위험이고 보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나머지 조건들은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 실제적으로 백지에 대놓고 보장 분석을 어떻게 할 건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객들의 증권을 받아봤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들 말씀드렸습니다. 상품명, 계약한 날짜, 그리고 납입기간, 잔존기간, 보험료 이런 부분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고객한테 백지를 놓고 설명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보장증권을 분석하기 전에 사무실에서 내가 집중해서 분석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품이 좀 많아서 제가 좀 옆에 자료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장성 보험이든 저축성 보험이든 니은자 아니고 라이프의 L자라고 말씀드렸죠. 예, 계속해서 똑같은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고객의 인생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다 보니까 라이프의 L자를 그리면서 시작하는 건 상당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장에 대해서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좀 나열해 보도록 하죠. 현재 시점 고객 연령 나와 있지는 않은데 34세 정도 되시는 분이셨고요. 자, 우리가 보험을 살펴보다 보면 대부분 이제 보장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전에 가입했던 것들은 60세에 보장이 끝나는 것들도 있고 70세 보장이 끝나는 것들도 있고 대부분은 80세 정도의 보장이 끝납니다. 80세 정도 끝나고 최근에는 이제 수명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100세까지도 보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100세 보장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고객들도 100세까지 보장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입한 그러니까 옛날에 가입한 보험들부터 한 번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건 정도 있었는데요. 자, 2001년도에 가입한 보험이 있네요. 자, 첫 번째 2001년도에 가입한 누구나 만족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봤더니 회사는 삼성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이런 보험들을 가입했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에 또 보장이 한 건이 있네요. 2003년도에 가입했고 요거는 이제 암보험입니다. 암보험, 암치료보험이고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교보생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보생명. 그 다음에 2007년도죠. 2007년도에 새로 또 보험을 하나 가입했는데 2007년도 가입한 보험은 CI보험이네요. CI보험 2종 80% 형태고 이것도 마찬가지 교보생명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가입한 보험 2010년 최근에 가입했네요. 아마 실손보험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2010년도에 가입한 보험은요. 손해보험 건강보험 상품이고 이 상품은 과거 LIG에 가입한 KB손해보험입니다. 자, 하나씩 또 살펴보죠. 1, 2, 3, 4. 자, 1번 보험 같은 경우에 2001년도에 가입했으니까 지금까지 가입한 총 경과 연수를 보니까 현재의 나이로 보거나 아니면 현재 연도로 보면 15년 정도 경과됐죠. 그죠? 상당히 많이 경과됐습니다. 보험료 수준 살펴봤더니 33,300원 정도 됩니다. 보험료 굉장히 저렴합니다. 20년 납으로 되어 있을 테니까 납입기간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납입기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잔존기간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보험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보험들은 유지시키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2003년도에 가입했으니까 지금까지 경과기간 13년 정도 지났고요. 그러면 보험료 받더니 2002년도에 가입한 야, 요거는요. 보험료 납입 완료됐습니다.
보험료가 납입 완료된 보장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손댈 게 없죠. 그죠? 어차피 납입이 끝났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유지시키면서 보장 조건만 잘 챙겨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2007년도에 가입한 교보생명의 CI보험.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면은 몇 년 경과됐죠? 9년 경과됐나요? 9년 경과됐고, 납입 잔존기간은 몇 년 남았죠? 11년 정도 남았네요. 아, 요거는 기간이 좀 길게 남았다. 그죠? 보험료 수준 살펴봤더니 12만원 정도 됩니다. 다른 보험들보다는 좀 보험료가 좀 많이 나가네요. 요것 때문에 약간 부담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2010년도에 가입한 KB LIG 손해보험의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년 됐네요. 그죠? 6년. 남아있는 잔존기간 14년, 20년 납이니까 14년에 보험료 47,000원 정도 입니다. 그래서 총 납입하는 보험료 봤더니요. 납입 완료된 걸 빼면 199,000원 정도. 자, 30대 중반 여성으로 봤을 때 190,000원 정도면 보험료가 조금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잘 살펴봤더니 2001년도, 2003년도 요때 가입한 보험들 같은 경우에 부모님이 납입해 주실 가능성이 크죠. 왜 그러냐면 15년 경과 전이라고 하면 19살 때입니다. 그죠? 19살이니까 본인의 자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보험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내고 계실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나중에 보장성보험 리모델링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 관계자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혹시나 조정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감안을 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이제 보장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죠. 제가 보장성보험 말씀드리면서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3대 질병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암과 뇌, 심장에 관련되는 보장들이 잘 되어 있다면 크게 리모델링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근데 먼저 살펴보죠. 자, 보장 기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1번, 2번, 3번, 4번 전부 다 몇 세 정도 끝날까요? 예, 최장 길어봐야 안타까운 사실은 최장 길어봐야 전부 다 80세에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80세에 모든 보장들이 사실은 끝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 세 번째 교보생명의 CI보험은 종신보험이죠. 그죠?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특약은 80세에 끝나지만 사망보장만 종신토록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80세 이후에 보장이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죠? 자, 첫 번째, 2001년도에 가입한 누구나 만족보험이라는 삼성화재에서 나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만기 자체가요, 70세입니다. 70세. 70세까지인데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3대 질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3대 질환에 대한 보장 금액이 얼마냐면 1,00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이 1번 보험에서 1,000만 원까지 70세까지 보장이 되는 거죠. 70세까지. 그래서 추가로 가입한 보험들을 봤더니 추가로 가입한 보험에서는 혈관 질환 진단비가 사실상 없고 수술비로 보완이 돼 있더라는 거죠. 그럼 잘 가입을 한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 고객분한테는 제가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보장의 조건들은 잘 갖춰져 있다. 하지만 좀 아쉬운 거는 기간들이 좀 짧은 것들이 대부분 다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암보험 같은 경우에 자 보면 2003년도에 가입하신 거잖아요. 그죠? 2003년도에 가입하셨고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납입이 완료됐죠. 완료됐으니까 사실은 손댈 게 없습니다. 자, 좋은 것 중에 하나 2003년도에 가입한 암보험이니까 갑상선암이 여자분들 많이 걸리는 갑상선암이 일반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암 보장금액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험은 80세까지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80세 이후가 사실은 동일하게 문제라는 겁니다. 세 번째, CI보험입니다. CI보험 중대한 암과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약관상 정의가 좀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중대한 암을 제외한 중대한 뇌졸중과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은 좀 받기가, 보험금 수령하기가 좀 까다롭게 되어 있죠. 그런데 사망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보험료 자체가 좀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30세 중반에 초중반이죠. 초중반인데 미혼이시거든요. 미혼이시기 때문에 사망보장에 대해서는 리드가 조금 떨어지십니다. 자, 그래서 중대한 뇌졸중과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에 대해서 보장이 좀 까다롭다면 이 보험을 암보험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뭐 개인적으로 성향들은 좀 다르실 수는 있겠지만 이 보험을 암보험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80세 보장이 끝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만기 자체가 70세에서 80세까지밖에 되지 않는다는 아쉬운 공통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완을 하려고 2010년도에 KB 손해보험에 건강보험을 추가를 하셨어요. 저렴한 보험료로 사실은 잘 가입을 하셨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보험 증권에 뭐가 있었냐면 아마도 담당을 해주셨던 전문가님께서 이전에 암보험들이 들어있으니까 추가적인 암보장을 하는데 그래도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하자라는 조건으로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셨어요. 갱신형 보험, 암보험 2천만 원과 갱신형 특약들이 몇 가지가 있었던 거죠. 자, 2010년도니까 지금부터 6년 전입니다. 6년 전이면 이 고객의 나이는 28세가 되시는 거고요. 3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시기 때문에 갱신 주기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60세까지라고 보더라도 거의 32년 정도 남았죠. 10번 정도 갱신을 하기 때문에 갱신 보험료가 상당히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네 번째 여기 가입한 요거는 실손보험 때문에 가입하실 가능성이 큰데요. 요때 가입한 실손보험 3년 갱신입니다. 3년 갱신에 입원 5천만 원, 통원 25, 약제비 5만 원 해서 언제까지? 100세까지 갱신하는 형태로 잘가입이 되어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보험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분은 그냥 80세까지 건강하게만 사시면 보험을 리모델링을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저도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고객분한테 이거는 칭찬을 해드린 겁니다. 보험의 구성이 참 잘 돼 있으시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하나 혈관진단비 마찬가지 2003년에 가입한 암보험 납입이 완료된 보험도 갑상선 아닌 일반암이 있기 때문에 좋은 조건으로 되어 있고요. CI 보험이긴 하지만 중대한 암 같은 경우에 일반암과 거의 95% 이상 일치하기 때문에 암 진단 자금도 3천만 원 이상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의 구성 요소는 잘 돼 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하면 대부분 보장이 80세에 다 끝난다. 어떤 거는 70세에 끝난다. 이것만 아니라면 보험에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고객이 하시는 말씀이 그럼 선생님 이 이후에는 정말 보험이 필요 없나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80세 이전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시면 보장 혜택을 받으시니까 상관없겠지만 건강하게 사시다가 80세 이후가 되시면 완전히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고객이 하신 말씀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래서 컨설팅을 이렇게 해드린 겁니다. 자, 70세까지 보장이긴 하지만 납입기간 자체가 5년밖에 남지 않았죠. 보험료 3만 원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뇌혈관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70세까지는 일단 1,000만 원씩 보장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이 보장이 안 되니까 80세 이후에 그러면 80세 이후에 아주 작은 금액만 기초적인 것만 2대 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하자. 그래서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보완을 가장 기본 계정 1,000만 원 정도로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하고 일부 수술비 보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I 보험에서 주계약 자체가 5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 2종입니다. 그래서 80% 지급이 된다면 암 진단 시, 중대한 암 진단 시 4천만 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요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사망보장에 대해서도 줄일 수 있으니까 요 부분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3천만 원 정도까지 줄이면 보험료가 한 4만 원 이상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가입하시게 되는 보험료에 대해서도 부담이 없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 2010년도에 가입한 이 건강보험에서 갱신형 암 특약들은 좀 삭제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갱신형 특약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고객의 연령층을 생각을 했을 때 갱신되는 횟수 자체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50세 이후나 60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면 그 이후에 갱신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예 이 갱신형 2천만 원에 대해서 비갱신형으로 갈아타 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비갱신형으로 똑같이 2천만 원 가입을 하고 20년 납으로 갈아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갱신형 암보험과 갱신형 트랙에 일부 삭제되는 줄어드는 부분과 그리고 CR보험에서 주계약을 약간 좀 줄이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실제로 새로 이제 가입하게 되는 보장에 대한 보험료가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정도 사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조정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갱신형에 이런 것 좀 나중에 가서 돈을 더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조정을 하고 새로운 걸 가입하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그 보험을 가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일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드린 이런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신 거죠. 사실상 고객분들한테 이렇게 백지로 놓고 설명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보장부속 보고서를 활용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엑셀로 된 표를 이렇게 길게 붙여서 고객분들한테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잘 보이시지는 않으시겠지만 1번, 2번, 3번, 4번 항목들이 다 보험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거고요. 이쪽 왼쪽은 진단 자금과 수술 그리고 사망에 대한 보장 내역들을 명시를 해놔서 이 네 가지 항목을 다 합하면 얼마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일단 드리고 시작을 하죠. 근데 여기 이제 색깔로 표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약간 어둡게 이런 부분들이 좀 미진한 부분이니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우리가 재무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 고객의 인생에 따라서 돈을 모으는 시기, 쓰는 시기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하지만 보장성 보험도 마찬가지로 고객의 인생을 그려놓고요. 보장들이 언제 끝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육안으로 설명을 드릴 수만 있다면 고객 입장에서 본인들이 그냥 하얀 백지에 써져 있는 글씨가 아니라 입체적으로 느끼는 본인들의 보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보장성 보험들도 프로세스에 입각한 고객 상담이 필요하고 그걸 고객들한테 좀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노력을 하면 고객들한테 제대로 된 보장성 보험들을 완성시켜 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